통일연구원 지금 원장님이 예. 안 계시죠? 예. 네, 그 부원장님이신가요? 예, 통일연구원 부원장 현승수입니다. 지금 원장 부재로 인해서 제가 직무대행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에 올리겠습니다. 통일연구원은 현재 현원 92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 예산은 125억 9천만 원입니다. 저희 연구원은 중점 추진 과제를 4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통일연구원 북한 총남으로 분산된 북한 정보를 통합 표준화해서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현재 민간 교류가 중단돼 있고 또 북한의 인식도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중단된 교류를 재개하고 남북 민간 네트워크를 재구축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남북 관계 경색과 통일인식 약화를 진단해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뒷받침할 실용적인 통일 대북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또 넷째는 안보, 국제, 국내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평화와 공존 중심의 중장기 통일 대계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쟁점 이슈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지금 현재 화제가 주목받고 있는 평화적 두 국가론과 특수관계론, 남북 특수관계론 간의 충돌 가능성을 대비해서 저희 연구원에서 개념을 정립하고 대국민 확산 전략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DMZ 평화적 이용과 관련해서 유엔사 관할, 군사적 긴장, 평화경제, 접경협력 부상 간의 구조적 긴장을 관리할 정책과 전략을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209페이지에 보면 자유민주주의 중점연구단 페이지 이렇게 되어 있고 앞에 일반 현황에는 그 그림표 그대로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앞으로 한다는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조직 개편은 이게 무슨 규정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직제를 개편하고 규정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게 그냥 임의 조직으로 그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무슨 정관 내지는 규정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규정의 직제로 일단 그 전임 원장이 만들어 놓으신 거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직제를 내부 개편하고 연구원, 정관 이런 걸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관이 아니라 저희 내부 규정을 바꿔야 됩니다. 그렇게 바꾸는 게 어려워요? 예,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부의 의견을 모아서 조금 지금 현재 대행 체제이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지만 2월 중으로 지금 현재 완료하는 것으로 저희가 뜻을 모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냥 편하게 좀 하나 여쭤. 여기 이미 뭐 다 공개되어 있는 쟁점이니까 통일부의 그 산하 뭐 정확하게 표현을 어떻게 써야 되나? 하여간 통일부 산하 연구원으로 이관하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기본적으로는 그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기본 설립 취지. 아니, 그러니까 그거 말고 경인사 전체에서는 쭉 이렇게 연구원을 모아간다라는 우리가 취지가 있으니까 그건 전체 취지고 그거 말고 그냥 통일연구원만 본다면 저도 이해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통일연구원만 본다면 연구원의 입장에서 연구를 하는데 연구자들 또는 어떤 통일과 관련된 입장, 정책을 정리해가는 데 있어서 통일부 산하로 가면 안 되는 실제로 생기는 가장 큰 어려움은 뭐예요? 그거는 약간 조금 분리를 해서 지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연구자들의 입장에서는 일단 연구의 자율성이나 중립성에 대한 조금 중요도가 있고요. 그리고 그것들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는 완전히 저희가 그러한 것들을 보장받는데 특히 저희 연구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의 어떤 정책에 따라서 좀 크게 이 연구의 방향이 좀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구자들의 경우에는 일단 연구 자율성, 중립성 이러한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자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구 지원 인력, 즉 행정원이나 이 연구원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좀 처우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우가 달라지나요? 경인사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희가 일단 그 26개 국책기관 중에서는 사실상은 이 예산도 작고 그리고 또 저희 봉급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은 지금 조금 하위 수준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직원들은 예를 들어 통일부로 이관을 했을 때에 받을 수 있는 어떤 그 처우 개선에 대해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조율을 지금 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대행 체제고 원장이 부재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이관에 대해서 그러니까 논의하고 결정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궁금하고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자율성과 중립성 문제는 어차피 지금
예를 들어 꼭 제가 이관해야 된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단기 과제 내지는 그때그때 필요한 어떤 단기 브리핑 이런 요구가 있으면은 사실 그거는 수행을 하게 되잖아요. 예. 그런 것을 하는 것을 가지고 자율성이나 중립성을 해야 한다. 이렇게 보지는 않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쟁점이 되는 예를 들어 두국가론, 평화적 두국가론 같은 것도 충분히 연구를 할 수는 있는 거 아니에요. 그중에 무슨 연구자들이 내가 개별적으로 다른 의견이 있다. 이것은 뭐 경인사에 있건 통일부 산으로 가건 그건 자기의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고 필요한 부분은 작업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옮기자는 의견과 옮기면 안 된다는 의견 양쪽 다를 정확히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 사실. 근데 지금 말씀드리면 그럼 처우가 좀 낮으면 옮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꼭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저희가 지금 내부에서 뜻을 모으는 것도 사실은 조금 시간이 너무 짧고 또 대행체제라고 하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내부에서 일단 직원들의 어떤 공통된 의견을 모으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의 산하에서 저희가 연구를 수행할 때는 사실 통일이라는 게 어떤 현안 대응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중장기적인 어떤 좀 대개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연구를 해왔는데 이게 만약에 통일부로 이관이 되게 될 경우에는 이제 부처의 어떤 현안 대응에 조금 초점이 맞춰지게 되면 저희가 당장 필요하지 않더라도 통일과 그다음에 이후에 통합 과정에서의 어떤 필요한 여러 가지 다양한 과제들을 수행하는 좀 기회들이 많이 축소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 지금 저희 연구원들이 조금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뭐 이거는 오늘 여기서 다 논의할 건 아니니까. 근데 제가 아예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좀 이해를 하려고 사실 기회가 됐을 때 여쭤봤습니다. 우리 사장님. 네. 통일부 올해 11월 10일 날 연구원장님이 사임하셨죠? 예, 예. 그러고 나서 벌써 한 2달 정도가 다 됐습니다. 네, 뭐 2달이 좀 긴 기간인데 그 기간 중에도 또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그랬던 거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조만간에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매듭이 지어지고 경인사 입장에서는 소속기관 문제는 총리님하고 정부 그리고 소속기관들을 잘 판단해 가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를 들어 평화적 두 국가론이 있어요. 예. 근데 그것이 해당 시기에 통일부의 예를 들어 책임자 또 장관의 생각이 예를 그런 것일 때 이쪽이다 하면 그 통일부 산하로 가면은 더 예를 들어 전체적인 통일부의 연구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길게 볼 때는 이 의견이 더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 예를 들어 이런 생각이 있을 때 더 그런 의견을 갖거나 얘기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연구자들도 있습니다. 하여간 이해했습니다. 넘어가고요. 한국개발연구원 그 부분은 제가 그야말로 양쪽의 의견을 좀 여쭤보기 위해서 어차피 지난번 업무 공개에서 나왔기 때문에 뭐 저희가 숨겨놓고 얘기할 필요 없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본 것이고요. 저희가 더 논의를 하겠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말씀 주십시오. 예, 한국개발연구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기구 및 조직 현황이 너무 작게 돼가지고 안